지금 이 파트 보시면요, 이 속도와 가속도라는 파트가 있어요. 속도와 가속도라는 파트하고요, 한 장 넘기시면 속도와 거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를요, 여러분들은요, 언제 배웠냐면요, 미적 원 배우셨죠? 미적 원이요. 미적 원에서요, 속도와 가속도를요, 미분 파트에서 배우셨어요. 미분 파트에서요.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를요, 어디서 배우셨냐면 미적 원에서 적분에서 맨 마지막에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얘를요, 미적 원에서 분명히 배웠거든요. 근데 얘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왜냐면요, 이 미적 원에서는요, 미적 원에서는 여러분들은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게 직선 운동밖에 계산을 못해요. 직선 운동이요. 그래서 미적 원에서는요, 얘를요, 직선 운동에서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요, 미적 원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벡터를 배우고 나면요, 누구를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이 평면상에서 운동을 배울 수 있어요. 평면 운동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직선 운동은 미적 원에서 한 거고요, 여기서는 평면 운동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교과 과정상 얘가요, 이 기백이요, 미적 2를 끝낸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미적 2를 끝낸 상태.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를 미분할 줄 모르는 거나 아니면은 적분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미적 2를 완벽하게 끝까지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책에다가요, 이 어려운 공식 쓰는 것들은 다 뺐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일단은요, 이 속도와 가속도,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속도와 가속도에서요, 여러분들은요, 이 위치 함수를 배우셨을 겁니다. 위치 함수요. 위치 함수를 배웠는데, 이 위치 함수를요,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얘가 속도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미분해서 배우셨어요. 미적 원에서요. 그 다음에요, 이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요, 누가 나오게 되냐?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배우셨잖아요. 그리고요, 이 속도에다가 어떻게 하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곧 누가 되는 거냐? 속력이 됩니다. 요 정도를 배우고 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어디에다 적용을 할 거냐면요, 평면 운동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직선에서는요, 왔다 갔다 요거, 위아래. 예, 춤은 안 쳐요? 예, 위아래, 옆으로 왔다 갔다 이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면상에서 얘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X, 예, 춤을 췄어야 되나? 예, X축, 예, 그리고요, Y축입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요, 이 평면 위의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 하나가 이렇게,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프 하나가 그려지고요, 이거를 가지고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X축, Y축, 뭐 P라는 점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를 P라는 점으로 볼 거예요. P라는 점으로 볼 거고요, 얘가 X, Y라는 점이다.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여기를요, 그냥 A라는 점으로 제가 찍을게요. 여기를요, B라는 점으로 찍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그래프를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지도 있죠? 지도를요, 예, 땅바닥에, 땅바닥에 딱, 펜 주신다고요? 예, 해주세요. 예, 펜이 아니라, 예, 지도를요, 땅바닥에 딱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이게 평면이에요, 평면입니다. 그러면요, 얘를요, 이제 이 X 성분하고 Y 성분을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면요, X 성분은 그냥 X 성분만 계산하세요. 그리고 Y 성분은 Y 성분만 계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요. 그럼 결국은요, 결국은요, 얘가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 요렇게 해도 변이는 똑같겠죠. 변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시면요, X 성분은 요만큼 이동한 거고요, Y 성분은 요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X 성분은 그냥 X 성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y 성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얘를 이렇게 볼게요. 이 p라는 좌표를요, 이 x라는 좌표가 있을 거예요. 얘를요, 시간으로 정의된 함수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교재에서는 ft다. x가요, 이 시간으로 정의가 된 함수예요. 시간으로요. 시간에 따라서 x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얘가 수직선 운동이에요. 얘만 보시면요, 얘가 x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이렇게요. 수직선 운동이 되고요. 여기에서요, 얘를 잡으시면 얘가 y 좌표가 돼요. y 좌표가 되니까 얘를요, gt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제 집에서는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y 좌표가 수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따로따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x 성분은요, 그냥 x 성분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결국은 수직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얘도요, 결국은. 이 성분만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때를 여러분들은 y좌표만 이용해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따로따로만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직선 운동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치요. 위치를요, 여기 나와 있는 P라는 점이다. 요거를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P라는 점이 위치예요. P라는 점이 위치예요. 그러면 얘를요, 미분하면 여러분들은 속도를 뽑아내실 수 있는데요. 이 속도를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속도는요, 벡터예요. 그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속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도를요, 누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냐?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벡터를 이용해서요. 속도는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크기와 방향. 그럼 벡터를 여러분들은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죠. 벡터를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1,3, 2,5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 속도도요, 어떻게 하냐면 벡터예요. 벡터기 때문에 이 속도 V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V를요, 어떻게? X 성분하고요, Y 성분으로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벡터가 결국은 성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이 속도 자체를요, 속도를, 벡터를요, 성분과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요, 이거를요, 같이 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이 수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직선 운동으로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러면요, 이 Vx,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죠. 얘를 미분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누구로 미분을 할 거냐면요, 시간으로 미분을 할 거예요. 시간으로요. 그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분을 표시하시면요,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dft dt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요. 아니면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해요. 결국은 지금 얘를요, t로 미분을 해볼게요. t로 미분을 하면요, x라는 변수를 저는 t로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f't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얘도요, 똑같이요, y라는 변수를 저는 t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g't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미분할 거예요. 위치를 미분해야지만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위치를 x를 t로 미분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를요, t로 미분했습니다. 그리고 y 위치요, 얘를요, t로 미분을 할게요. 이거 자체가 성분으로 표현된 속도예요. 속도예요. 그러면 얘를요, 요렇게 써도 상관없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대로 프라임을 붙여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f't라고 본 거고요, 얘를 g't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속도는요, 벡터예요. 벡터는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이 속도, x 성분의 속도는요, 이 위치를 미분해야지 나와요. 위치를 미분해야지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x 성분을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해요.
Y 성분은요, Y는요, 어차피 얘가 위아래로 얘가 수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얘가 수직선 운동을 해서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결국은 평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요, Y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속력이요. 속력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요. 크기만 표현이 돼요. 크기만요. 그러면요, 이 속력은요, 벡터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딱 씌워버리면 이게 속력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A 벡터를 이렇게 해봐요. A 벡터가요, 1,3입니다. A 벡터가요. 그럼 A 벡터의 크기를 뭐라고 봐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로 보죠. 얘를요. 그러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벡터에서요. 그러면 절대값을 똑같이 씌워볼게요. 절대값을 똑같이 씌우면요, 얘는요, X성분, 원점으로부터 X성분이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Y성분이 있겠죠? 이거를 제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가 얘잖아요. 그럼 얘를 루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위치를 미분한 거를요, 제곱을 해요. 위치를요, 미분한 거를 제곱을 해서 더하면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F'T를요, 제곱한 다음에요, G'T를 제곱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게요, 결국 속력이에요. 속력은요, 쉽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는요,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는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벡터니까요. 그 다음에요, 속력은요, 얘가 스칼라예요. 크기만 나타내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개념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을 따로따로 봅니다. X성분은 X성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수직선 운동처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성분은 Y성분만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좌표 형태로 성분화시켜서 표현할 거는 성분화시켜서 표현하는 건요, 속도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루트 이렇게 표현하는 건 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똑같이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요번에는요, 다시 한번 밑에 걸 보겠습니다. 가속도요. 그러면 가속도가 뭐냐, 물리에서 배우시고요. 저는요,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속도는요, 벡터입니다. 벡터요. 가속도는요, 벡터예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면요, 가속도는요, 어떤 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냐?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벡터는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 X성분은 속도를 미분해야지만 나오거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 번에 미분하지 말고 얘는 따로, 얘 따로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dx, dt 제곱, d 제곱 y, 그리고 dt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가요, dx, dt요. 이게 속력이거든요. 얘가 속력이요. X성분이요. 아니, 속도의 X성분이죠. 속도의 X성분이에요. X성분을요, 다시 한번 미분할게요. 누구로? 시간으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미분을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D하고 D가 곱해져요. D 제곱 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요, 얘랑 곱해지겠죠. 얘랑 번분수 계산하듯이 하면 얘랑 곱해지니까 D, T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표기법이 없어요. 와양,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이 표기법 없어요. 이 표기법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를요, 요렇게 표현합니다. T 위에 제곱을 올려요. T 위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dt 이렇게 계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든 기호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이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수학 기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dt 제곱이다. dt 제곱, dt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곱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얘를요,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미분하면 결국은 된다는 거잖아. 이걸 미분하면 되죠.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요, 성분으로 표시하면요, 이계도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X 성분이요. Y 성분은 얘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계도 함수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요. 그러면요, 다시요. 가속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속력이요. 가속력은요, 이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벡터의 크기, 이게 스칼라죠, 이제. 거리 개념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성분 제곱하고요. Y 성분을 제곱해서 표현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게요. 루트 D, T 제곱, D 제곱 X 제곱이요. 그 다음은요, D, T 제곱, D 제곱 Y요. 이거 제곱이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한 걸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T 제곱이요. G 더블 프라임 T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미분해서 배운 걸 지금 여기서 쓴 거예요. 지금은요,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를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된다. 그러면 얘를요, 이제는 X 성분과 Y 성분이 같이 존재하는 평면상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근데 이거를 각각을 따로따로 들여다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X가 결국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봤을 때 X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 위에 운동이 돼요. X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 다음 Y는요, 당연히 얘도 수직선 위에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럼 수직선 위에 운동,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되 X와 Y를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속도와 가속도는 벡터예요. 벡터는요,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성분, Y 성분이요. 그럼 X 성분은요,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의 X 성분이 나오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위치를 미분하면 따로따로 X를 미분한 거, Y를 미분한 거예요. 그럼 얘가요, 속도 X 성분, Y 성분이 돼요. 그죠? 이거를 프라임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둘이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속도를 속력으로 바꾸고 싶어요.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근데 벡터에다가 절대값 씌웠다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좌표예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서 0 뺀 다음 제곱할 거, 여기에서 0 뺀 다음 제곱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에서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한 거 더한 거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가속도요. 가속도는 속력을 미분하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돼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근데 그 성분을 X 성분과 Y 성분을 따로따로 미분하겠다는 거예요. T로요. 그리고 나서 이게 결국은 이계도 함수 표현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력을 구하겠다 그러면 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재시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2점까지의 거리를 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랑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요. 벡터 A가 1,2면 이게요, 1 플러스 4로 이렇게 계산되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단지 V가 들어가냐 A가 들어가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보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이 내용을 그냥 따로따로 적용하는 거를 그냥 합쳐서 이렇게 써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한 장 넘겨서 문제 풀면 알 거예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조금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벡터는요, 무조건 성분으로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분으로요. 그게 뭔데? 성분이요. 좌표로 그냥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스칼라요. 스칼라는요, 무조건 원점으로부터 거리 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스칼라는요. 그러면요,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치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6t. y는 6t
마이너스 3t다 이렇게 제곱이 다 나왔습니다. 속력이 6 루트 10이래요. 그때의 시간을 구하래요. 이렇게 갈게요. 위치 함수요. 쉽게 가겠습니다. 위치 함수니까 x 성분과 y 성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x 성분이 시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y 성분이 시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미분을 해서요 일단은 누구를 만들어낼 거냐? 속도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도요 벡터입니다. 성분으로 표시가 돼요. 성분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얘를요 6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6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벡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게 뭐가 나왔냐면 A를 구해야 되는데 속력 나왔죠. 그러면 이 속도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속력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속력으로요. 속력으로 바꾼다는 거는요, 속력으로 바꾼다는 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스칼라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리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를요. 속도를 거리로 표현할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2점까지 거리를 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점에서 2점까지의 거리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요 v 벡터의 크기,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루트 제곱 그러면 6의 제곱 빠져나가, 6의 제곱 빠져나가. 예, 그러면요 6 루트 1 플러스 1 마이너스 t 제곱이 됩니다. 얘가 얼마가 나온대요? 문제에서요. 얘가요 6 루트 10이 나온대요. 그러면요 여기 폈으니까 여기 좀 활용할게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예요? 9란 얘기죠. 그럼 t 값이 두 개 들어가요. t 값은 4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2라는 값 이렇게 두 개 들어가죠. t는 시간입니다. 양수를 인정하시면 돼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까? 예, 안 됩니다. 예, 4입니다. 4. 예.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따로따로 보지. 아, 이거를 너무 막 수학적으로 막 개념 잡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보겠습니다. 위치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위치가요, 시간으로 정의된 함수, 코사인 t, 그리고요, 사인 t, 그리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얘가 위치입니다. 저는요 t가 2분의 3파이에서 속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위치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해서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 거냐? 속도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x성분은요 그냥 x성분 미분하세요. y성분은 그냥 y성분 미분하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미분해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요, sin t 미분하면 코사인 t,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제가요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위대한 발견. 콜럼버스의 달걀과 맞먹는 이 미분할 때요, CO 붙은 거 있죠? 코 붙은 거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겨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예, 딴 거는 마이너스 안 생겨요. 콕 마이너스 생깁니다. CO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겨요.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겨요.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겨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예,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달걀 세울 줄 몰랐죠? 이렇게 먹고 세우시면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가요, 코가 있는 것만 마이너스 생겨요. 나머지 다 안 생겨요. 미분할 때는 코 있는 것만 마이너스 생깁니다. 그러면 외우기가 좀 쉬워요. 그러면요, 코 있죠? 여기 코 있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겨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면요,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요. 사인 t 마이너스 생기면 안 돼요. 코사인 t. 코사인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생겨요. 사인 t가 돼요. 속도죠. 속도 구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요,
2분의 3파이에서 P의 속도래요. 2분의 3파이. T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대입할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요, 어떻게 표현돼요? 성분으로 나타내면 돼요. 성분으로요, 속도는요. 성분으로. 그럼 2분의 3파이 대입할게요. 2분의 3파이 대입하시면요,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요, 마이너스 1 나와서요, 얘는요, 1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나와요. 그리고 얘가요, 2분의 3파이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속도예요. 속도예요. 속도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성분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럼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누구를 구하고 싶냐면요,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1, 얘가 1이죠. 얘가 1이죠. 여기 45도네요. 45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한 바퀴 쭉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가 빠지겠네요. 그러면 4분의 7파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속도는 성분으로 표시하면 돼요. 속력은요, 원점으로 거리 재듯이 거리 개념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현재는요, 이 평면에서 가속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볼게요. 15 루트 15 t 그 다음에요, 얘가요, t 세제곱 마이너스 5t요. 이게요, 위치 함수입니다. 위치 함수야. x 성분은요, 루트 15t. 그 다음 y 성분은요, t 세제곱 마이너스 5t요. 그랬을 때 속력이 8이래요. 일단 누구를 구할 거냐? 속도부터 구할게요. 속도는요, t로 미분하시면 루트 15. 그 다음에 3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할 거예요. 가속도 구해볼게요. 가속도 구하면요, 가속도는요, 얘가 0이 되고 여기는 6t가 됩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위에 쓴 거는요, 다 벡터 개념이에요. 벡터 개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속력을 구하고 싶다라면요, 가속력을 구하고 싶다라면요, 이건 스칼라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점,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원점으로 이 점까지 거리를 재시면 루트 원점, x좌표의 차이를 제곱해요. y좌표의 차이를 제곱해요. 그러면 얘가 3t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돼. 이게 속력이에요. 가속력을 구하고 싶잖아요.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0에서 0까지 거리 0. 6t에서 여기까지 가니까 6t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가속력이 되는 거고요. 쉽죠? 제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얼마 대입하시면 되냐면요, 속력이 8이 되게 만들고 싶대요. 8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얘가요. 8. 그러면 8 되려면요, 제곱할게요. 8, 8에 64는 15, 3t 제곱 마이너스 5 제곱이요. 넘겨서 식을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9가 돼요. 그러면요,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풀마 7이 돼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7이 될 리는 없을 거고요. 그죠? 왜냐면요, 얘는 시간이에요. 양수예요. 마이너스 5 할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3t 제곱 마이너스 5는요, 7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t제곱은요, t제곱은 쇽 해서 4 나오나요? t 또다시 양수 보장되죠. t 값은 2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문제에서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t 값 구했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12가 제곱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얘가 얼마? 가속력을 구하시면요, 12다라고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속도가 가속도 되고, 만약에 얘를 속력으로 환산하고 싶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하시면 되고, 얘를요 가속력으로 환산하고 싶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괜히 앞에 문자가 막 더블 프라임 쓰고 dx 딱 이렇게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가요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요, 위치 함수를 보니까요, 얘가요, AT, 제곱 마이너스 A 사인 T예요. 그 다음 얘는요, T 마이너스 A 코사인 T입니다. 그러면 위치를요, 누구로 바꿀 거냐? 속도로 먼저 바꿀게요. 속도로요. 속도로 바꾸시면요, 속도로 바꾸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EAT. 얘는 또 개죠? 예. 아래, 예. EXID, 예.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A 코사인 T가 돼요. 이게 X 성분이에요. 그 다음 Y 성분 구하시면요, T 미분해서 1. 얘 미분하시면 코 마이너스 생겨요. 마이너스 생기니까 플러스 A 사인 T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큰일 났다. 화면 잘리겠다. 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다 이렇게 이 가속도 구할게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좀 옆에다 붙여 쓸게요. 얘네 떨어지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요. 잘릴까봐요. 예, 여기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요, 다시 한번 미분할게요. 다시 한번 미분하시면요, EA요. 우리 좀 이렇게 짜부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생기겠죠, 얘요. 그럼 플러스 A 사인 T요. 어이구, 친하게 지냅시다, 얘도요. 좀 갖다 붙일게요. 떨어지지 말고. 얘를 미분하시면요, A 코사인 T요. 그래.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훌륭하죠? 아직 여백 남았나요, 좀 더? 예,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달라붙었어.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지 말고요. 속도를요, 속력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원점으로부터 거리 재시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거리 재면 되니까요, 이쪽에다 쓸게요. 얘가요, AT, 마이너스 A 코사인 T요. 이거를 제곱하고요. 1 플러스 A 사인 T요. 얘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속력이 돼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요, 가속력을 구하고 싶다.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루트 2A 플러스 A 사인 T 더하기 제곱이요. A 코사인 T 제곱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제곱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재면 그게 스칼라로 바뀌는 거예요. 성분이요. 벡터가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죠? T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5래요. T에서. T 이꼴 파이에서. 여기다가요, 파이를 대입해 볼게요. 가속력이 5가 나오는지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요, 파이 대입하시면요, 루트 사라져요. 사인 파이는 0이니까요. 그럼 4A 제곱이요. 여기다 파이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A 제곱 되니까 여기가 A 제곱 나와요. 얘가 5가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얘가요, 5A 제곱이 5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A 제곱은 5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수 A의 값은 루트 5가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요, 어렵게 너무 가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가시면요, 더 헷갈려요.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50페이지야. 50페이지에 처음 보시면, 뭐야?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건 그냥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 난이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가겠습니다. 속도와 거리는요, 미적분 원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셨죠. 이 속도와 거리를 끝내고서 이 죽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만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요, 이 속도와 거리가 빠이빠이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나오네요. 기백에서요. 예,
이게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속도와 거리 할 때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와 거리는요, 가속도를요, 적분하잖아요? 한 단계 올라가요, 속도가 나와요. 속도를요, 적분하잖아요? 그러면요,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치가 나온다.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요, 위치가 나온다기보다는요, 위치에 변화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속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력이요. 이 속도를요,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 거예요. 그럼 얘가 누가 되냐면 속력이 돼요. 속력이 되겠죠? 이 속력을요, 적분을 하면요, 누가 나오게 되면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이동거리요. 이동거리가 나온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거꾸로 적분을 해서 얘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나오고요. 속도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어요. 변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속력을 적분해야지만 이동거리가 돼요. 속력을 적분해야지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요, 밑에 공식 3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공식 3개를 수직선상에서 운동해서 뭘 배웠냐면요, 요걸 배웠어요. 먼저요, 첫 번째요. 예. 아, 여기 있구나. 예. 요걸 배웠어요. 시간을요, A에서부터 B까지 시간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속도를 VT라는 함수로 볼 거예요. 속도를요, VT라는 함수로 볼 거예요. VT라는 함수를요, 적분을 해요. 시간으로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건요, 속도를 적분했죠?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요, 누구를 구하냐? 위치의 변화량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걸 계산하면요, 위치의 변화량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위치라는 건요, 제가 좌표화하고 성분화하고는 틀려요. 좌표화하고요, 성분화하고는 틀려요. 이게요, 기준이 원점을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위치의 변화량,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 수 있지만 위치를 잡아낼 때는 초기값이 있어요. 초기값이 원점에서 시작했냐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 시작을 했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저는 두 번째 공식을 먼저 쓴 거예요. 첫 번째 공식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위치다. 그래가지고요, 위치 x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초기 위치예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는 vt dt요. 이거를 처음 위치, 초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위치요. 처음에 어디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0는 처음 제가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요, 수직선상에서요, 원점이 있잖아요. 내가 2라는 지점에 있었어요. 결국 위치의 변화량이 오른쪽으로 2칸 더 갔대요. 그러면 그때는 오른쪽으로 2칸 여기서 갔으니까 여기에다 2를 더해서 4가 된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적 원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A에서부터 B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움직인 거리는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속력이요. 속력을 적분하면 누구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과요, 이 주황색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여기 문제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요, 위치의 변화량이 구해지고요. 그러면 속력을 적분하면 이제 이동거리가 구해져요. 그러면 속도와 속력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미분해서 좀 전에 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요, 한번 가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일단 두 문제 풀고 밑에 거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요, 문제요, 어려운 거 다 제가 뺐습니다. 왜?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요. 적분을, 미적2를 아직 안 하신 상태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미적2 적분하면요,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적분 문제예요, 적분 문제.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위치 함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요, 얼마냐면요, xt-2, 그리고 4t-+1이요. 시각 0에서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구해달래요.
이동 거리요. 그럼 누구를 적분해야 돼요?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그럼 속력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를 미분해서요. 일단 속도를 뽑아볼게요. 속도를 뽑으니까요. 3,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 속력으로요. 환산을 할게요. 속력으로요. 속력으로 환산하시면 원점에서부터 3,4까지 거리 구하시면 돼요. 속력은 얼마예요? 5가 나오죠. 5요. 그러면 문제 끝났네. 인테그랄 0에서부터 몇 초까지? 여기가 2초까지. 속력이 5예요. 5 dt를 계산하시면 되죠. 5 dt요. 5 dt요. 그러면요. 부정적분 하시면 5t 0, 2 들어가는 거고요. 1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동거리예요. 별거 없네. 문자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문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속력으로 바꾸려면요. 원점에서부터 2점까지 거리 구하시면 돼요. 돼요? 예.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위치 함수가 있어요. 위치 함수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3 사인 t요.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t요. 코사인 t 콤마 얼마나면요. 루트 3 코사인 t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t요. 아이고 또 불안불안요. 예. 여기서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요. 움직인 거리 구해야 돼요. 움직인 거리. 그러면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위치를 가지고 일단 속도를 먼저 만들어내세요. 속도를요 성분으로 표현하시면 되니까요. 얘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시면요. 루트 3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 얘 미분하시면요. 루트 3 마이너스 부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요. 예,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잘렸어? 예, 그러면요, 제가요, 여기를요, 잠깐만 다시 쓸게요. 예, 전국에 계신 수험생을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회원수가 117명인가를 돌파해, 아니야, 이게 방송에 나갈 거니까. 지금 2,300명을 돌려, 10,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치를 이쪽에다 쓸게요. 속도요?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얘를 속도를 구하시면 이렇게 돼요. 얘가요. 루트 3 얼마가 되냐면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가 돼요. 그죠? 그 다음은요. 얘가요.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t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속도. 그죠? 근데 속력을 적분해야 되니까 이거 속도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속력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루트 원점으로부터 2점까지의 거리 재시면 돼요. 그게 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적분해요?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되니까 됐겠죠. 얘 제곱합니다. 제곱해서 이 안에다 쓸게요. 제곱해서 쓰시면요. 이거요. 3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인 t 코사인 t 그리고요. 사인 제곱 t요. 이거 제곱해서 이 밑에다 쓸게요. 여기 잘려가지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밑에다 쓰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3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인 t 코사인 t 그리고 여기는요. 코사인 제곱 t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할게요.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지워지겠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3 나오고 얘가 1 나오니까 루트 4가 나오겠네요. 다시 말하면 속력은 2예요. 속력은 2니까 속력을 적분하시면 되니까 인테그랄 얼마서부터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예요.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속력이 2 dt가 돼요. 그럼 얘 적분하시면요. 2t 0 3분의 파이요. 대입하시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3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쉽죠?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문자가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 결국은 뭘 구하시면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곡선의 길이 마지막 하나예요. 그러면요.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곡선의 길이 구하래요. 그러면요, 지금 뭐 했냐? 이동 거리 구하는 거 했잖아요. 이동 거리 구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A야, 얘가 B예요. 우리는요, 이 평면상에서 운동을 이제 계산을 할 거고, 이걸 지도처럼 딱 위에서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는, 눕혀서 본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요. 제가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다 함수식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X성분이 T에 관한 함수로. 그 다음 Y성분이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건요, 이거를요, 그냥 우리가 이동 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요. 함수, 곡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이동거리 아니에요? 얘가요? 함수로 생각하면 곡선의 길이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하면 얘는 어차피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가 아니라 실생활로 생각하면요, 어차피 이동 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 풀 때요, 곡선의 길이는 곧 누가 되는 거냐면요, 이동 거리예요. 이동 거리처럼 생각하고서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말장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동 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속력을 적분하듯이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구하는 게 곧 함수에서는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식 하나가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동거리를 구할 때 이동거리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속력을 적분하잖아요. 그러면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벡터예요. 얘가 X 성분하고요, Y 성분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성분으로요. 근데 만약에 얘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X를 미분합니다, Y를 미분합니다. 문자로 그냥 나타낸다면 굳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문자로 굳이 나타낸다면 얘를요, F'T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를 G'T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속력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속력을 구한다면요, 속력은 우리 아기자기하게 주황색으로요, 얘 속력을 구한다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VX 제곱. 너무 문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는요, 루트, 이거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점까지 거리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dt 제곱, dy dt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f't, 팔 빠져. 얘 제곱하고요, g't가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요, 이거를요,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요, 인테그랄, 속력이 얘가 속력이에요. 속력을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속력을요, 이걸 가지고 올게요. 이걸 적분해야지 이동 거리가 구해지니까요. 하나 가져와서요, 어차피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요, dy 그리고 dt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dt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옆에 하나의 식이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요. 루트 1 플러스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F't 제곱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얘가요. 이렇게 더 써져 있잖아요. 이거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함수잖아요. 이거는 곡선의 길이에요. 곡선의 길이. 근데 곡선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동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요, 발상의 차이예요. 옛날에 그 적분 문제에서도 아무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접선 미분하면, 아무튼 기울기 하면 도함수의 정적분이에요.
그 함수의 정적분을 위치로 바꿔서 해석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냥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에. 얘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곡선의 길이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동거리 구해야 되겠다. 아,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요, 지금 이게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함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에서요, X좌표가 있겠죠. X좌표요. X좌표를요, 시간으로 정의를 했어요. T라고 볼 거예요. 그 다음에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Y좌표가 함수니까.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X로 정의가 된 게 아니라 시간으로 정의가 된 어떤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위치예요. 얘가 위치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요, 누구를 구할 수 있냐? 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죠. 속도요. 근데 얘를 시간으로 미분할 거니까 1, 그리고 F'T가 될 거 아니에요. 속도를 미분하니까요. 그러면 속력으로 환산을 해볼까요? 얘를 속력으로 바꿔볼게요. 속력으로 바꾸면요, 1 플러스 F'T 제곱이 되겠죠. 속력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얘가요. 똑같잖아요. 속력 적분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지 함수니까 함수 쓸 때 이 X가 A, X, Y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F, Y는 FX면 이거 바깥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는 FX가 되는 거잖아요. T는 F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함수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동거리가 아니라 곡선의 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구하는 과정 자체는 이동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동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는 루트 2t 제곱, y는 3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2t. 0에서부터요, t가 1이래요. 저보고요, 곡선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움직인 거리요. 곡선의 길이가요, 아이 함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길이가 되지만 실생활에서 봤을 때 이렇게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속력을 적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속력을 적분하면요, 속력을 구해야죠. 일단은요, 위치함수요. 위치함수부터 쓰겠습니다. 위치함수, 여기를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는요, 루트 2t 제곱 3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2t예요. 위치를 미분해요. 위치를 미분해서요, 속도 만들어낼 거고요. 속도 만드시면요, 2 루트 2t 마이너스, 설마 제곱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세제곱이겠죠? 예, 세제곱입니다. 예, 세제곱입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가요, t, 이거 마이너스는 왜 나왔어? 예, 마이너스 없고요. 예, t 제곱 마이너스 2가 돼. 이게 속도죠. 나는 속력을 적분해야지 움직인 거리, 다시 말하면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요, 속력으로 환산할게요. 다시 속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하시면 되고, 속력 구하시면요, 루트 제곱 하면 8t 제곱, 그 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뭐야, 정리 좀 할게요. 루트 t 제곱 플러스 2t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어차피 양수 보장이 되죠. t 제곱 플러스 2가 돼. 이게 속력이에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속력, 다시 말하면 t 제곱 플러스 2 dt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얘를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아이고 나와버리 만났네. 예, dt 0, 1 들어가고요. 그러면요, 3분의 7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죠. 이거를요, 왜 길이라고 이게 하지 마세요. 길이 구하는 건 결국은요,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 얼마만큼 움직였냐. 그거를 함수 입장에서 보니까 길이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움직인 거리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로 접근하시면 되냐? 속력 적분해서 이동거리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라스트 보겠습니다. x가요, 성분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위치 함수가요, 시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3sin t 2 마이너스 3 코사인 t요.
위치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나오죠. 속도 표현하면요 3 코사인 t가 돼요. 그 다음 코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니까요 3 사인 t가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요 길이 구하래요. 아이 속력 이동거리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속력을 구하시면요 속력은요 루트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얼마? 9 코사인 제곱 t 9 사인 제곱 t는 루트 9가 되니까 얘가 3이 되겠네요. 속력이 3이에요. 그러면 인테그랄 몇 초? 0에서부터 파이 초까지요. 3dt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3t가 나오고 0파이가 되니까 3파이가 이동 거리, 다시 말하면요 곡선의 길이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평면 벡터가 끝납니다.